2004년 5월 29일 중국 선전의 한 광고회사 직원인 샤오수는 사장이 출근 시간이 되어도 출근하지 않자 걱정이 되어 전화해보기로 했습니다. 직원은 사장이 5월 26일 퇴근 후 집으로 간다며 돌아갔는데 그 뒤로 3일간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없어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시 사장 집에 머물고 있다는 당경리에게 전화를 해봐도 그녀도 전화를 받지 않아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월 29일 여직원은 직접 사장의 집 주소로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 사장님? 여직원은 사장의 집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관리실로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경비원과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일단 같이 한번 가보시죠. 하긴 요즘 그 댁 사모님도 통 안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부탁드려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두 사람은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피 비린내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은 집안의 사망해 있는 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집안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성 한 명과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그리고 1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성이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자녀도 그 옆에 누워 있었는데 경찰은 이웃 주민들에게 최근에 고인들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이 그분들은 아파트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집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지 이 싸돌아다니고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 댁 사모님이 우이친이라는 여성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마작을 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집안에서 사망해 있던 가장 나이 많은 남성 주일남은 1983년 베이징 우편통신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의 국영방송인 CCTV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86년 베이징 산부인과 간호사인 자오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한 후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한 직장에서 10년 가까이 일한 그는 1996년에 봉황 위성TV에 지분을 투자하고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선전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선전으로 넘어오면서 1998년 10월에 트러스트 가든에 있는 아파트를 2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약 20억 이상 되는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 중 28세인 싱치에는 1976년 쓰촨성 메이산시 홍야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7세 나이에 집을 나와 베이징의 한 클럽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주일남이 북경에서 방송국 광고부에 근무하던 시절 고위 관부들과 대기업 광고팀장들을 접대하러 클럽에 다니다 만난 사이였습니다. 술잔을 기울인 싱치엔이 일남을 바라보며 어머, 자주 오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주 뵙네요. 제가 맡은 임무가 접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다른 아가씨도 많은데 왜 매번 저를 초이스하시는 거죠? 그거요? 그냥 운이겠죠 뭐. 일남은 클럽 출입이 잦아지더니 싱치엔과 정이 들어버렸는데 얼마 후 잠자리를 같이 한 일남은 그녀에게 명품백이며 다이아 반지를 사주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사랑도 잠시 일남의 아내가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남은 아내와 이혼하고 말았고 그녀는 클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고 지혜는 클럽 일을 그만둔 후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간 그녀는 1999년 직장인 양원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지혜는 결혼 후 곧바로 딸을 출산했으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은 지 1년 만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하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유는 바로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그녀가 클럽에서 돈을 만지던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는 일남에게 전화했고 2003년 봄 주일남은 지혜에게 청두시에 집을 한 채를 그녀의 명의로 사주며 그곳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선전으로 직장을 옮기게 된 일남은 그녀에게 그곳에 같이 살 집을 사두었다며 선전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는데 (2004년 4월) 선전으로 이사한 지혜는 남편 주일남이 출근하고 나면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인근 마작방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동생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언니, 여기 마작방 자주 쉬나 보다. 네, 남편 출근하고 나면 별로 할 일이 없어서요. 언니는 애가 아직 없어요? 애는 유모가 보고 있어요. 집에 유모가 있다고요? 언니 잘 사나 보다. 아니에요. 남편이 방송국 쪽에서 일해서 그래요. 방송국이요? 네, 중앙 CCTV에서 근무하는데 이쪽으로 파견 나왔어요. 어머머머머머, 나 언니하고 친하게 지내할까봐. 다음 날 딸을 유모한테 맡기고 마작방으로 들어가자 미리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던 우원천이 그녀의 발을 낚아채며 언니 이쪽으로 앉아. 고마워. 그런데 여기는 자주 오나 봐. 전업주부야? 언니, 내가 원래는 유명한 바에 들어가려고 했거든. 그런데 아니 면접을 보러 갔더니 이것들 내 얼굴을 보더니 대놓고 그 쌍판으로 손님 쫓으려냐는 거야. 언니가 지금 기분이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 어머, 얼굴 공격하는 건 너무했다. 감정 상하게. 그렇지? 누구라도 기분 나쁘지. 그래서 남자친구랑 그냥 조그만 마작방 차려버렸지 뭐야. 근데 언니 남편분은 직급이 어떻게 되셔? 얼마 전에 아는 분하고 지분 나눠서 광고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어. 엄마야. 내 인생에 이런 럭셔리한 집안하고 인연이 될 줄이야. 언니, 앞으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저 나이 어려요. 나이가 몇인데요? 원천은 지혜 나이를 듣더니 자신보다 4살이나 어린 여자가 어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날씬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여서 자신은 건달 남편을 만나 도박장이나 개설하며 이곳저곳을 전전긍긍하며 다니고 사는지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도 참 나보다 예쁘고 돈 많으면 다 언니지 뭐. 마작방에서 시간을 때우고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며 자리에서 일어선 지혜는 언니, 저 이만 가볼게요. 벌써 가냐고?
원천은 집에 돌아가려는 치엔을 배웅하기 위해 마작방을 나왔는데 그때 치엔이 벤츠 승용차 리모컨을 눌러 문을 열자 어머머머머머. 언니, 저 언니 차야? 멋지다. 그럼 내일 또 올게요. 치엔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돌아가자 자신의 인생이 더 비참해지기 시작한 그녀는 몇 년째 생활비조차 주지 않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너는 집구석에 안 들어오고 또 어디 가서 뭐 하고 다니는 거니? 아이, 왜 자소린데?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고급차 타고 다니고 명품백 들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네 뒤치다거리 하다가 인생 종치게 생겼다고. 아니, 어떤 여자가 널 그렇게 열받게 했는데 그래? 에? 그러니까 어디냐고. 또 어떤 년하고 붙어있는 건 아니지? 아, 나 참 장타오 알지? 아, 오늘이 장타오 출소하는 날이잖아. 아, 그래서 그 녀석 만나기로 했다고. 장타오가 출소한다고? 벌써 그렇게 됐어? 징역 12년형 선고받았잖아. 아, 그럼 출소할 때가 됐네. 아, 그렇다니까. 나 이 녀석 만나고 저녁에 들어갈게. 그렇게 알아? 알았어. 일찍 들어와. 원천이 전화를 끊으려던 그때 그런데 타오 씨는 출소하고 뭐 한대? 뭐하긴. 아니, 그냥 집구석에서 먹고 놀아야지 뭐. 전과 있는 놈 누가 써주냐? 그럼 혹시 타오 씨하고 자기하고 일 하나 해보지 않을래? (2004년 5월) 어느 날 언니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마작방이 쉬는 날이거든? 그래서 언니 집에서 간단하게 한 게임 하면 어때? 어머머.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없었는데 잘 됐다 얘. 그런데 짝이 안 맞잖아. 우리 둘이? 나머지 사람은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오빠들 데리고 갈게. 상관없지? 그럼 우리 사이에 뭐. 원천은 남자친구 루어준과 이제 막 출소한 그의 친구 타오 그리고 전과 육범에 징역 5년 6개월을 살다 2001년에 출소한 후강 29세를 불러 치엔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 오늘은 그냥 마장만 하고 집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살펴. 그리고 귀정품이 어디 있는지도 확실히 알아놓고. 알았지? 야! 코만 파지 말고 진짜 알아들으냐고! 아이, 알았어. 누구세요? 어머, 어서와. 친구분들이신가 보다. 처음 뵙겠습니다. 루어준과 일행은 치엔의 집에 들어온 후 최고급 장식품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야. 마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원천은 루어준과 일당에게 곧 날짜를 잡을 테니 그때 작업을 시작하자며 헤어졌습니다. 2004년 5월 26일 오후 자기 있잖아. 시장에서 먹을 걸 좀 샀는데 도저히 혼자 먹을 수가 없겠는 거야. 내가 오빠들한테 갖다 주라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 언니 어떡하지? 나 우리 딸 데리고 병원 다녀와야 하는데. 그럼 내가 유모한테 말해 놓을 테니까 도착하면 말해.
오원천은 싱첸이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아이, 그랬다니까. 집에는 유모밖에 없다고. 조용히 들어가서 귀중품하고 돈 될 만한 거 챙겨서 나와. 알았어. 타오한테도 귀중품만 챙겨서 나가자고 할게. 내가 싱첸한테 선물 보낼 게 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유모가 별 의심하지 않고 문 열어줄 거야. 오후 3시 30분 나하고 타오는 집 안으로 들어갈 테니까 후광은 집 밖에서 누가 오는지 망보고 있어. 알았지? 그들은 두 계조로 나누었는데 타오와 루어주는 집 안으로 들어가고 후광은 집 밖에서 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오원춘 씨 심부름으로 왔는데요. 유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장타오는 그녀의 목에 칼을 대고 테이프로 입을 붙여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이 자리에서 죽는 거야. 현금은 어디 있어? 타오와 루어준이 집안에서 귀금속을 챙기고 있던 그때 후광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며 야, 여기 애 엄마하고 애가 집으로 오고 있는데. 뭐라고? 아이씨. 그럼 일단 그 여자 들어오면 묶어버리자. 오후 5시 집 안으로 들어온 싱첸을 붙잡은 장타오는 금품을 찾던 중 옷장 속에 숨겨놓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장타오는 두 팔이 묶여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이런 여시 같은 곳이 이런 데다 금고를 숨겨놓으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이 비밀번호 뭐야? 저는 몰라요. 그 금고는 남편밖에 몰라요. 아이씨. 그럼 이거 남편 놈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저녁 7시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앞에 멈춰서며 주일남이 집으로 들어가자 준비하고 있던 루어주는 일남을 묶어 금고 비밀번호를 물었는데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금고 비밀번호 말해. 그럼 우리는 돈만 챙겨서 조용히 사라져 줄 테니까. 잠시 후 금고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던 각종 카드를 꺼내며 아이씨, 이것도 뭐야? 무슨 카드만 잔뜩 들어있어. 야! 이거 비밀번호 뭐야? 그런데 당신들 누군데 우리한테 이러는 겁니까? 누구긴? 네 옆에 내가 사람 잘못 들여서 그런 거지 뭐. 네가 이렇게 된 건 네 와이프 탓이나 하시고 이 비밀번호는 이거 맞는 거지? 루어주는 일남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적어 후광에게 건네주며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기로 하고 집안에는 장타오가 남아있다가 돈을 확인하면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현금 지급기에서 잔액을 확인한 후광은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야! 장타오! 돈 확인됐으니까 놔주고 아주 들어와. 야! 장타오! 너 뭐하고 있어? 내 말 들려? 짜증나게 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짜증나게 하다니. 그년이 가만히 있는데 덤비잖아.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유모년 죽여버렸지. 뭐라고? 죽여버렸다고? 루어주는 돈을 찾으러 간 사이 장타오가 잘 지키고만 있으라고 한 유모를 죽여버리자
목격자를 살려둘 수 없어 주일남과 싱치엔 그리고 유모, 회사 경리까지 집안에 있던 5명 모두를 살해해버렸습니다. 5월 27일 루어주는 카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 가서 돈을 찾으려 했지만 액수가 너무 많고 카드 명의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루어주는 카드로 각종 금과 보석을 산 후 다시 되팔아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일남이 사망하자 수십억에 달하는 트러스트 아파트와 청두의 아파트,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방송국 지분, 고급 승용차의 유산 상속을 두고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루어준 일당은 얼마 후 검거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도 유산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싱치엔도 사망하고 주일남도 사망했으며 싱치엔의 딸도 사망하자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싱치엔의 부모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일남의 부모는 두 사람이 결혼 전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유산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중학교를 중퇴한 후 단 한 번도 딸을 찾아보거나 연락하지 않았던 싱치엔의 아버지는 딸이 사망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은 사유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미칠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상속 대상자를 조사하던 법원은 싱치엔의 아버지가 접수한 유산 상속 서류를 보더니 접수를 반려했습니다. 싱치엔과 주일남의 혼인 관계가 불확실하다며 증명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알려준 청두에 있는 딸 집을 방문해 결혼증명서나 서류상으로 증명할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옷장에서 결혼증명서를 찾아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싱치엔의 아버지는 법적인 서류도 모두 갖췄겠다. 사유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버님이 제출하신 결혼증명서가 홍야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던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결혼증명서에 발행 1년 번호를 보시면 말이죠. 홍야현 2002-046번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1년 번호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결혼증명서는 위조된 증명서입니다. 당시 싱치엔의 재촉에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했던 주일남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돈을 주고 가짜 혼인증명서를 만들어 확인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싱치엔의 아버지가 혼인증명서 이외에 딸이 주일남과 결혼한 사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고 있던 그때 주일남의 전 부인이 법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한 적도 없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적도 없어 10년 넘게 별거 생활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사망한 남편의 유산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싱치엔의 친부라는 사람이 나타나 사위의 유산은 자신의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 재산 상속을 위해 결혼증명서를 제출한 딸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아내와 재혼한 남편이지 친부가 아니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유산 상속 자격이 있냐며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산 상속은 당연히 친부가 받아야지 양아버지가 딸의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자신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남성이
한 명 등장했는데 그는 싱치엔이 이혼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당시 낳았던 딸이 싱치엔의 친딸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녀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만큼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일남은 청두에 집을 구매했을 당시 싱치엔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 집을 그녀 명의로 사주었었는데 법원은 청두의 집이 싱치엔의 재산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싱치엔의 딸에게 50%를 그리고 친부에게 50%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일남의 재산은 이혼하지 않았던 아내가 모두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2004년 9월 13일 법원은 로준과 장타오, 후강, 우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